윤석열 대통령이 영웅의 희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며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새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늘면서 승객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혼잡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BTS가 데뷔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 시내 곳곳은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세계 각국의 팬클럽 아미가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군인과 같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라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었지만 관리 감독이 안 돼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 규모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면 적발해서 버스업체 운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붉은색 조끼 등을 적발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몰아온 이동희 씨.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민주노총 조합원 조끼를 입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당당하고 자부심, 그런 것들이 좀 가슴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씨의 업무 복장이 곧 제재에 부딪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버스 회사가 지급하는 근무복 말고 다른 옷을 착용할 경우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끼가 필요하면 입을 수 있다면서도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는 금지된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적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규 근무복에 다른 조끼를 겹쳐 입어도 괜찮은데 특정 단체, 특정 색깔의 조끼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버스 업체의 성과금을 좌우하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빌미로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특정 단체명이 박혀있는 조끼를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조 조끼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겁니다. 업무를 저해할지도 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서울시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뭐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도. 서울시는 정규 근무복 착용 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근무복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점검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가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시내버스 운행이 늘면서 승객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혼잡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내놓은 승객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확보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2량짜리 꼬마 지하철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간신히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고 후덥지근한 온도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아예 열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합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달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이 출근 시간대에 타는데 누워있는 분 한 분 봐가지고 막 그렇게 체감이 있나 싶기는 해요. 다만 김포 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70번 버스 이용객들의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무조건 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편해졌어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좀 자면서 나올 수도 있고. 김포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개화역 인근에서 김포공항까지 정체가 심한 2km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면서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개통 전 최대 227%에 달했던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객차 안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 꽉 들어찬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고요. 하루빨리 5호선을 연장 개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세부 노선 확정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0년 전 오늘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했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은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세계 각국의 팬클럽 아미가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도심 속 보라색 불빛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세빛섬이 팀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팬클럽 아미들은 앞으로 보여줄 멤버 7명의 행보와 성장을 기대하며 10년, 20년 후도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너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 우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 아미가 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방탄소년단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방탄 보라해. I pop for you. 복합 문화공간 DDP도 BTS 10살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보라색 조명으로 환하게 도심을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해외 아미들은 보랏빛으로 수놓은 서울을 사진에 담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And even though BTS they're not active, they still live here, you know, and their culture and as individuals, they changed me and they helped me through a lot of things.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come here and just be in that environment. They inspire us, so we wanted to come and see their roots. 서울 도심 랜드마크의 보랏빛 조명 장식을 비롯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BTS 페스타에서는 팬들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부 멤버의 군복무로 비록 완전체 활동은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위한 신곡 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10주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방탄과 아미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각종 전시, 이벤트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리더 RM이 직접 등장해 10주년 소회를 밝히는 등 팬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가벼운 증세의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훈련에 들어가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페루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귀국한 뒤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증세는 가벼운 걸로 알려졌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페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방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이애미 연방법원 주변에 속속 모여들면서 사법당국은 최고 수준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원 첫 출석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2일 전용기로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도롤 골프 클럽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법원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It feels a bit like a witch hunt to me. I think that if you're going to investigate Trump, you should investigate both sides. And I think it's our responsibility to show up and sacrifice for him when he's under this persecution.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사안이라 미국 언론들도 취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We are outside the federal courthouse in Miami wher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is going to appear here tomorrow to answer to criminal charges accus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모든 것을 잃었다, 시위해야 한다며 지지층에게 법원 앞 집회에 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극우 세력도 참석할 뜻을 밝혀 자칫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사법당국은 극우 단체와 친트럼프 집회 계획을 감시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we're taking this event extremely serious. We know that there is a potential of things taking a turn for the worst, but that's not the Miami way. 마이애미 경찰은 최대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하면 주변 도로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대반격을 공식화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동남부 지역 7곳을 되찾았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잘 막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친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을 쏘며 빠르게 전진합니다.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앞쪽에선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거친 숨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도네츠크주 북부 바흐무트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이라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과 공방을 주고받았던 바흐무트 전황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Була й доповідь розвідки щодо варіантів дій ворога. Наше оперативне домінування зберігаємо і посилюємо. Окремо вдячний за Бахмут,
збільшуємо наш контроль на цьому напрямку.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공식화한 이후 빼앗긴 지역을 속속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네츠크주 남동부 전선에서 7개 지역을 탈환했다는 겁니다. Саме такі, як нам потрібно. І хоч погода цими днями несприятлива, дощі наше завдання ускладнюють, але все одно міцність наших воїнів дає результат. І я дякую за це кожному.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승전보 소식을 의식한 듯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에서 잘 방어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공군 수호위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 함선 공격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коло 1 часа 30 минут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쳐 치료를 받는 군인들을 만나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앉을 의자를 직접 들어 옮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러시아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죠.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결을 호소했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게 됐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하고 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4연속 방탄 금자탑이라면서 부결 명분 찾기라고 맞섰는데요. 자, 여야 의원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고요.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부결의 명분을 사실은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그 워딩이 결국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를 삼는 거죠.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어제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이 시간에 표결이 있었고 부결이 됐습니다. 먼저 두 분은 민주당에서는 물론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자유표결이었죠. 네, 네. 네. 부결을 예상하셨나요? 언론에서는 좀 가결적으로 무게를 뒀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각자 들어보고 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요. 네네. 결과를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관석 의원, 이상만 의원 반대표, 부결표 145, 155 이렇게 나왔네요. 거의 좀 비슷한, 그러니까 크게 표 차이는 나지 예.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고 고 한동훈 장관이 이게 증거나 이런 걸 법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을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한가에 그걸 놓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제 부결이 됐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수사라든지 아니면 소환 조사는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론으로 정했습니까? 네, 저희 사전에 예.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 저희들이 가결 당론이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설마 했는데 역시나 민주당은 돈봉투당이더군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두 의원도와 가결될 것이다. 적어도 한 의원은 가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또 윤리심판원장도 가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혁신을 하겠다 해서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사실상 결과는 그게 아니었고 국민들한테 또다시 빈말을 한 셈이거든요. 저 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보다 더 많이 의원들이 뭉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보면 본인만 부결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 미안함, 염치 없음 이런 것들이 가결을 막은 거기도 하고 또 돈 받은 사람이 돈 준 사람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만일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을 경우에 윤관석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가 정말 겁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이름이 거명되면 본인이 기소되고 구속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고요. 또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체포동의 요청하면서 국회에서 한 발언 좀 듣고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히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을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었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한동훈 장관이 저런 결의 발언을 했다면 저는 그 발언에 대한 효용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그 발언을 듣고 뭔가 감정적으로 발끈해가지고 뭐 가든 부든 결심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런 결의 발언을 자주 해왔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듣고 그 투표 여부를 달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법적인 그런 설명을 정말로 물샐 틈 없이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에 조금 더 무게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중징계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중징계를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도 여야 두 분의 의원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또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 체포 동의 요구할 때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돈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를 하면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체포 동의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원래 투표권이 원래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김한규 대변인이 뭐 모욕감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가결할 것을 부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변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 여부 심사 동의안입니다. 네. 보통 일반 국민 같으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구속할 만큼 중죄를 지었냐 아니냐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특혜를 받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을지 말지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언제든지 방탄 국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탄 뒤에 숨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속보가 들어와서 좀 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 조국 전 장관 입장이 나왔는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 항소하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이요.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찾아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술 한잔 하고 올라오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지금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자당 소속으로 자기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두 국회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랬고 이번에 빚 갚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출마할 거로 보시나요? 이건 뭐 정치적 문법으로는 출마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병우 수석이 나와 주신다니까 뭐 거의 이건 퉁쳐가지고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출마 권유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의원이 아니라요. 네네. 민주당 야당 쪽에서 네네. 출마를 과거부터 권유했던 사람이 많다.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출마라는 게 뭐 피선거권이 있으면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은 그렇다면 이게 당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이냐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물론 총선에 출마하려는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가 총선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이런 설 그리고 그런 워딩의 해석 가지고 벌써부터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따지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뭐 유불리를 벌써부터 따지는 건 좀 그렇고 출마를 한다면 공천을 과연 신청을 할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간판을 달고 나올 것이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당적 관련해서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선택,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입당 원서를 예를 들어서 제출을 했을 때 그 입당 자체를 저는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천에 관련해서는 정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신다면 당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또 적정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마하는 것은 조국 씨나 우병우 씨나 개인의 자유죠. 근데 일단 조국 씨의 경우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부인은 지금 징역 4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 부부 둘 다
징역형을 살리기에는 조금 너무하다 해서 지금 인신이 예. 구속이 해제가 돼 있지만 예. 징역 2년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국을 딸 데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딸이든 조국 자신이든 출마할 거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출마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 당, 뭐 신당이 생기면 글로 출마할 거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저희 국힘에 귀인 3인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조국, 김남국 3인방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반윤 전선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나와주시면 우리 당의 또 귀인이 될 거다. 사실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넘지 못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 내년의 총선도 조국 씨가 본인이 나오든 따님이 나오든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을 조국의 강에 또 빠지게 하는 거 그럴 것 같다. 이런 뭐 전가의 추측들이 많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우병우 수석의 예. 경우에는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의 공천은요?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는 아직까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네. 혹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진 않았나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하는 거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힘에 입어서 출마를 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우 전 수석이 만약에 뭐 공천을 신청한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개인의 자유지만 네.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병우 조국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교육위원회에 옮기고 데뷔전에 나섰는데 설왕설래 좀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 제소대에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상임위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뭘? 의원님 뭘 그렇게 하세요? 동료 의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좀 창피스러움 하세요. 창피스러움. 창피스러워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원래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위로 옮긴 거잖아요. 네, 네. 이거 관련해서 또 교육위 위원들끼리 또 저렇게 그러게요. 저렇게 좀 다툼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무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예. 그래서 그 교육위에 배정된 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한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교육위에 그 비교섭단체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과 예.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비교적 교육 현안과는 좀 이해 충돌이 없어 보인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네.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예. 그 앞서서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 국민의힘의 귀인 3인방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거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어느 당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냐, 더 못하냐의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다른 당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진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얘기들이 예. 각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많이 아프신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사퇴 압박 속에 김 의원, 여당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라면서 좀 교육위는 교육에 배치받는 데 많이 반대했나 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요? 네. 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 모습을 보면서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김남국 의원의 저 표정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좀 드려보세요. 네. 하세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사과가 없었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가 없고 굉장히 당당한 얼굴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땡전 한 줍쇼 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호텔 한 번도 못 갔다고 얘기하고 라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알고 보면 수십억을 갖고 코인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울까 봐 저는 걱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 투자를 한 그 시간이 청문회 할 때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따질 때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거든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 지금 심의 중이죠. 심의가 만만됩니다. 여야가 같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특위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속도대로라면 김남국 의원이 국민한테 사죄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네. 예.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아마도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윤리특위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결과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아파서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예. 토론할 때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기본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할 때 그리고 김남국 상대의 의원에 예의를 대해서, 지켜달라라는 말씀 있었고요. 네. 예. 김남국 의원에 관해서요. 보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위로 뭐 배정됐다 어떻게 보면 좀 유체 이탈 화법인데요. 교육위에 그동안 민형배 의원이 있었습니다. 꼼수 탈당했잖아요. 위장 탈당하고 그러고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민주당을 복귀했어요. 그러므로 무소속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주표 국회의장이 교육부총리를 지내신 분이 이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이제 꼼수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교육위로 보낸다. 이런 기계적인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이번 주 지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합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정치 공세는 필요 없습니다. 해명돼야 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또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네,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닌데 네.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검증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민과의 소통도 생각해야 되고 반대 여론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방통위법을 보시면요. 이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전직이어도. 예. 그런데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현직 대통령 특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 특보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 여러 차례 출마를 했던 이력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네.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등등의 굉장히 좀 편향된 언론관을 읽을 수 있는 발언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은희 의원님, 네. 이제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동관 지금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동관 내정자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녀 사냥식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특보가 아까 출마 경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조건에 출마 3년 이내에 출마하지 않은 분이면 되거든요. 예, 조건을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전현직 이야기해 주셨죠. 예.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결격 사유죠. 그런데 예,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정파성을 가진 현직 정파성을 갖고 대통령 있다는 특보다. 그러니까 정파성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뭐냐면 자녀 학폭 예. 의혹인데 그 의혹이 MBC와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와 지금 민주당 보좌관을 지낸 정교조 활동가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밑에서 있다가 이재명 지사를 대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신 분 그분이 폭로한 내용의 합작품이에요. 그러면 정경원 전 교사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정파성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정파성을 따지자면 예. 공격하기 위해서 정파성이 있는 부분에 확인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방송은 정파성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민주당 방통위원장 시절에 TV조선 점수 조작을 해서 지금 KBS 이사를 지낸 분이 구속돼 있습니다. KBS 이사들 분이 구속돼 있다고요? 네, 네. 지금 구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KBS를 보면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래서 KBS의 3분의 1 이상이 보직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방통위 간부 관련해서 TV조선 승인 관련해서 점수적 관련해서 그 방통위 간부 구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분이 KBS 이사 출신입니다. 네, 네. 제가 빨리 말해서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KBS가 지금 신이 내린 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적폐청산을 한다고 보직을 주지 않고 있어도 평균 임금이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KBS는 민노총의 노조 지부장이 성골인데 지부장이 아니면 보도국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진은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 아니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점수 조작했던 분도 이사 출신이고요. 이렇게 편파 방송을 유도해왔던 그런 방통위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음해성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동관 특보 관련 여러 가지 제보하신 분들이 특정 편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은희 의원님 주장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의원께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정파성 말씀을 하시면서 학폭 논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파성으로 들여다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라 함은 고위공직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어떠한 도덕성 관련은 저희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일정한 눈높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학폭 논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이 학폭 논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왜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고는 또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동관 특보가 했던 일이 있나, 외압을 행사를 했었나 그거를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동관 특보 자신에게 더 이렇게 집중이 된 문제인 거지 그게 정파성을 가지고 누군가 제보를 해서 생겨난 일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게 아닌데요.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제보들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과 동상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님이지만 지선 2세 때 의원 물집부터 동의한다고 했는데 뭐 내가 신경을 갖는 게 뭐가 중요해.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지.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공식 백불은 없고요.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도 초여름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동쪽 지역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경북 봉화와 영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영남, 제주 산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부터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은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8도, 대전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9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점점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